성남일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의 바른정치,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21대 국회 원구성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21대 국회가 2020년 5월 30일부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기존의 20대 국회는 5월 29일로 마감이 되고 새로운 임기 4년의 21대 국회가 개원됩니다. 현 21대 국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범여권에서 192석의 거대 여당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을 포함하여 범여권 세력이죠.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범여권 세력이 192석을 분포가 되게 되겠으며, 야권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포함해서 국민의당 3석, 무소속 4석까지 포함해서 약 108석의 야당이 5월 30일부터 출범하게 됐습니다. 통상 국회의 그 원구성은 지금까지 통상적 관례로 각 정당의 원내 교섭단체죠. 국회의원 숫자가 20명 이상 되는 정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또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을 배정하게 됨으로써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 되는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장은 관례상 제1당의 몫이고요. 부의장이 2분인데 한 분은 여당, 한 분은 야당입니다.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고 제1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후보로는 언론에서 거론됐지만 박병석 의원, 6선 의원이에요. 지역구는 대전이고, 또 김진표 의원이 5선 수원 출신이신데요. 아마 오늘 그 보도를 보면 박병석 6선 의원으로 후보가 단일화돼서 경선 없이 박병석 6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초대하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또 부의장이 참 관심사인데요. 21대에서 우리나라 최초, 즉 국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73년 만에 최초로 여자 국회 부의장이 탄생할 것인가 라는 관심사예요.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 김상희 4선 의원입니다. 지역구는 경기 부천이신데 김상희 의원을 국회 부의장으로 추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남성 부의장 후보인 대전에 이상민 의원이 거론되는데요. 이상민 의원은 5선 의원이에요. 여성 김상희 의원은 4선이고 남성 이상민 의원 법사위원장도 지냈는데요. 그분은 5선이에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 여성 부의장을 지금 추대하는 것이 활발히 진행되고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이상민 의원께서 오늘까지 굉장히 고민스럽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마 후보를 사퇴하게 되면 최초로 여성 부의장 김상희 의원이 탄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야권 후보로는 미래통합당은 5선이 4분이죠. 정진석 의원, 또 서병수 의원, 지금 원내대표하고 계시는 주호영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인데 아마 미래통합당에서 오늘 정진석 후보로 국회 부의장을 추대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같은 5선인데 후반기 국회 부의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조경태 의원은 뭐 본인이 늘 공언했지만 자기는 당대표를 출마하겠다.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라든지 당의 계획과 혁신을 위해서 당대표 출마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그 국회의장단은 뭐 박병석 의원이 의장 후보, 또 부의장은 여당 목선 김상희 의원, 또 야당은 정진석 의원으로 거의 가닥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상임위원장인데요. 현재 국회에는 18석의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뭐 운영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뭐 국방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등등 18석의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현재의 관례로 보면 여권이 190석이기 때문에 18석 중에서 약 12석을 협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야권이 6석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례는 야권, 즉 야당이죠. 야당에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배정한 관행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 룰이 지켜질지 아니면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개혁 입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다른 위원장을 더 양보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특히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재심의해서 본회의장에 회부가 되기 때문에 정식 안건으로 우리 국회에서는 상원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야당, 특히 미래통합당은 그래서 더더욱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양보가 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때문에 이번 제21대 국회 의원 구성도 조기 개원이죠. 5월 31일 날 개원해야 되는데 쟁점이 위원장 배분의 쟁점 때문에 또 지연이 예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여권에서는 왜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냐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개혁이라든지 또 공수처 개혁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을 확률도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상임위 협상이 최대 난제로 법사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얘기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3차 추경이라든지 또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 예산이라든지 유효 디젤 정책이라든지 경제 부흥 정책과 맞물려서 힘든 그 예결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예결위까지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원구성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1일 국회 개원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변수는 오늘 또 아침에 아시는 것처럼 뉴스도 보도되고 언론도 보도가 되는데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문제예요. 조건 없이 합당한다고 얘기했는데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원장의 알짜 상임위원을 요구한다든지 또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상당한 변수가 돼서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원구성이 원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각 당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에요. 전문성이라든지 당의 핵심 전략에 따라서 의원들을 상임위를 전진 배치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예상 상임위를 초선 의원한테 받아보니까 59분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건설 관계되는 상임위를 선택했어요. 또 미래통합당도 받으니까 한 30몇 명 이상이 건교위 쪽으로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건교위의 그 상임위원들은 약 20명 내외인데 굉장히 특정 상임위에 몰립니다. 또 인기 상임위와 산자위, 교육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결위도 인기 상임위죠. 물론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기존 상임위가 겸직을 가능하지만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당이 민주당에서 한 명 신청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원구성이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 배정, 또 의장단, 위원장 이런 것들을 현재 상태에 놓고 봤을 때는 좀 5월 30일 개원은 힘들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제는 책임 정치 구현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국회 원구성을 어떻게 하냐 하면 국회 제1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상원은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한 2석 정도가 많은데요. 결국 보면 모든 것을 승자 독식주의로 다 가지는 거예요. 그 협상을 하지 않아요. 모든 상임위원장 다수당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측면에서는 잘못이 있으면 다수당의 모든 권한에 가진 책임 정치를 문제를 삼고 또 국민의 선택권으로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지금까지 나누어 먹는 관례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나쁜 습관의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제도는 대통령제의 특징인 책임 정치 취지에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처럼 완벽한 대통령제를 가기 위해서는 매번 국회 개원이 최대는 몇 개월 이상 늘어졌잖아요. 지금 20대 국회도 3개월에서 한 4개월 지연됐고요. 그 19대, 18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에도 21대 국회도 원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5월 30일 개원을 못하고 6월, 7월, 또 8월, 9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 어떤 그 삶이라든지 또 국가의 그 여러 가지 입법 과정 또 예산 과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개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도 미국처럼 모든 상임위원을 나눠먹기식이 아닌 다수당이 다 가져가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과 또 권한을 주되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충분히 문책해서 표로 우리가 선택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1당이죠.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통령제의 완벽한 구현이 사실 한국 정치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행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계속 문제되는 것이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집행권만 가지고 있죠. 그 인사권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 입안권도 가지고 있죠. 인사권도 가지고 있죠. 또 헌법에 대한 개정안, 법률 개정안, 신설안, 또 감성까지 그 정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까지도 이렇게 나눠먹는다 그러면 충분히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에 기초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개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헌법 개정 가운데서 상권 분립 명확히 되는 시스템의 혁신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데 검찰의 안에서도 우리가 그 형사소송법에서 제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임죄라든지 사기죄라든지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알선수재죄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형법제도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민사예요. 특히 미국과 유럽은. 왜냐하면 배임은 돈하고 관계되거든요. 회사의 최고 책임자, 대표이사가 잘못된 판단으로 손실을 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는 게 아니죠. 돈으로 배상하면 되는 소액주주들한테.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데요. 미국 같은 데는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선출직 의원도 국가에 있는 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라비시도 활동하고 세금만 납부하면 관계없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런 알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변호사만 하게 한다는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알선수재도 마찬가지다. 사기죄도 대체로 보면 돈하고 관계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선진국은 민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사소송에서 형사법에서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전과자들이 많이 양성된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 공소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형법 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도 선진국과 비교 분석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회입니다. 그래서 원구성이 잘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이것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1대 원구성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지금 이제 지지부진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